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도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 번째 영상인데, 1991년도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나서 외교 안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독립 후 우크라이나가 안보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주요 이슈들이, 그 당시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핵무기를 어떻게 러시아에 양도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14년도에 이제 키예프 그 수도 중심가 그 마이단 플라츠, 마이단 그 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크림 합병으로 이어지고, 이 결과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민스크 협정 이런 것들도 했는데, 그 다음 또 돈바스에서 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그 분리주의자들 간에 이제 충돌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2014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8주 차인데, 이 8주 차, 지금 그 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관련해서 독일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그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조금 그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줄곧 이제 모든 세컨더리 자료를 전부 다 이제 독일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대로 1991년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여태까지 어떤 안보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는가. 외교 안보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지금 현재 독립하면서 어떤 그 팩터들이 작용하고 그 와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떤 그 노선을 채택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핵무기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마이단 시위, 그 다음에 돈바스 내전, 민스크 협정, 그리고 크림반도 합병,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이제 침공을 했는데, 그 침공되기 직전까지, 2019년, 20년, 21년 이 사이에, 푸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주차 그 전황을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 19일부터 이제, 러시아가 2차 대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좌측이, 2014년 그 지도인데, 4월 17일 날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지역, 맨 처음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영토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제 잠식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드네프르강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일대를 이제 러시아가 이 남부 지역에서 이제 공세를 취하면서 그 영토를 좀 더 확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을 이렇게 가면은 큰 그 차이는 없는데, 23일하고 17일간의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다시 보면은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의 어떤 이런 반격이 새로 조금씩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도 이제 17일은 요 축선만 지금 공격을 했는데 새로운 이제 공격 축선이 하나 생겼고, 그러니까 요 뒤에가 마리우폴인데 지금 이제 마리우폴 요 일대가 완전히 지금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시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일대에서 지금 현재 북동쪽으로 이 일대를 뚫으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모임,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감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남부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 구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자, 이 와중에서 이제 도네츠크 요거를 통과하는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42개의 그 우크라이나 마을을 전부 러시아군이 정복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엊그제 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자, 그럼 왜 2차 공세인가? 1차 공세의 이제 그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키예프를 포위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9일이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승 기념일인데, 자, 이것이 대단히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날을 기해서 이제 무언가 이 전쟁으로부터 대성과, 전과, 이런 거를 국민 앞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시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대공세는 요번에 좀 1차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뭔가 좀 요번에 잘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했는데, 19일 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목표나 전술을 잠깐 보면은, 우선 그 동부 지역에, 자, 이게 돈바스 그 포위 작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요 일대를 자 유지를 하면서 지금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지금 현재 약 한 3만여 명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를 전부 다 이제 그 포위를 하자. 이것이 이제 그 러시아 군의 전술이다. 그러니까 자, 이 동북부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면서 요 움푹 들어간 요 부분을 크라마토르스크 요 도시를 포함해서 요 부분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섬멸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확보한 이 남쪽 지역 이 영토는 그대로 그 유지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리우폴, 이 남쪽의 마리우폴은 이제 거의 함락이 됐다, 이렇게 지금 푸틴한테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보고도 했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크림반도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영토를 따라서 러시아 내륙간에는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총 전선의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와서 이쪽 총선 길이가 400km에서 한 480km에 달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그 전술적인 그런 그 운영을 보면은, 자, 이 일대가 전부 다 평지기 때문에 또 이 도시 이 군사시설을 먼저 공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드론이나 아니면 감시 정찰 기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먼저 저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우선 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정가를 이제 확대한다, 영토를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그 전술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크라마토르스크 여기는 지금 이미 그 점령을 했다고 지금 점령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이런 도시들도 전부 다 점령을 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외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의 그 역습, 아니면 반격,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외곽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습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미콜라이오하고 예컨대 하키우 뭐 이런 데를 전부 때린다, 이 말이죠. 자포리샤 여기, 자, 이쪽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그 접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제 공습을 한다,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2차 공세 때는 이제 러시아나 중무기를 이제 대량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 자, 이 일대 돈바스 지역에 약 한 40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했다. 자, 이것이 미 정부의 판단이고, 자, 대략 요 일대 그 병력 규모가 4만에서 4만 5천에 달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도시지, 이 시가지, 이 안에는 자 2만에서 2만 5천에서 약 3만이 지금 배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전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 여기에 맞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술은 어떤 것인가? 자, 보면은 우선 돈바스 지역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지금 현재 3만여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작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손실이 지금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군 전진을 그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그 하르키우 남부에서 지금 대반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쪽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차전에 비해서 이제 중무기 사용,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형태도 러시아가 지금 자, 여기를 포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차단을 하라고, 포위를 지금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도 하여튼 러시아군의 그 병참 보급선 이런 것들은 자, 이 동부 지역 이쪽도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이쪽도 차단해야 되고, 자, 이런 큰 그 중간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그 어떤 이런 진전 이런 것도 막고, 그 다음에 통신 차단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궁극적으로 이 크림반도하고 자, 이제 연결되는 거를 이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작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러시아는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 서방으로부터 서방 진영으로 계속 이제 무기가 답습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무기 공급 이거를 빨리 저지를 좀 해야 되고, 빨리 그래야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5월 9일 그 전승일 이것도 지금 다가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전 입장을 체결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또 갈수록 지금 막대한 전비 이런 것도 지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루 빨리 이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푸틴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거를 역이용해서 어떤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자, 서방으로부터 무기 공급 그 저지가 이제 푸틴의 꿈이라면은 자,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제 계속 무기를 이제 받아들여 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방어용 그런 무기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제 그 공격형 중무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올 그런 전망하고, 예컨대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자, 이 독일 그 자주포 판처 하우비처 2000 자, 이거 이제 152mm 그 주포 달린 거고, 이거 이제 15문도 이제 들여오기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방으로부터의 이제 계속 그 재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러시아 푸틴에 대한 어떤 생션의 이 강도가 좀 더 심해지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은 근데 이제 푸틴한테 결코 이롭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아까 얘기대로 이제 양분해서 역공하자. 그 다음에 마리우폴 이거는 지금 거의 뭐 함락일보다 함락됐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함락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끝까지 우리 그 병력들이 저항하고 있다. 특히 그 아소프스탈 그 제철소를 중심으로 거기 이제 수많은 그 민간인도 있고 막 하여튼 저항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마리우폴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그 의지를 계속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서방에 대해서 무기 좀 달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 이 소모전으로 갈 경우에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때까지 끝까지 이제 결사항전을 하자 하면서 자, 미국, 영국, 서방 진영 지원 촉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 나라들이 비록 작긴 하지만 발틱 3개국, 자,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는 자,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유대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푸틴의 압력을 바로 당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방에서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이 폴란드가 대단히 지금 우호적이다. 그래서 모든 이 총대를 매는 그런 그 지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 이제 폴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5일이 되면은, 자, 이제 국제사회가, 자, 우리 전쟁 복구, 이런 비용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그 게버 컨퍼런스에서 자, 이제 공여 그런 어떤 위원회를 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IMF도 들어오고, 그냥 월뱅크 이런 데도 들어와서 이제 그 재정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자, 전쟁은
뭐 군인들이 한다고 치고, 그러나 실제로 지금 무자비하게 막 아무데나 막 포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달리는 어떤 이 시민들을 어떻게 소개할 건가, 이베케이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대공세는 그럼 과연 어떻게 기결될 것인가 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대략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한 12만 명이 여기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약 8만이다. 그래서 러시아 전력은 대략 한 40개, 아까 얘기대로 대대전술단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 병력은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신속한 5월 9일까지 어떤 신속한 전과 도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군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야지에서 전투를 할 때는 이제 공자 대 방자의 비율이 대략 한 3대1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크라이나 지금 방자할 경우에 공자인 러시아는 8만이면 3배 24만 명 이상, 지금보다도 2배 이상의 전력을 이제 필요로 한다. 병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야지가 아니고, 야지 전투가 아니고 예컨대 어떤 이런 도시 시가전을 이제 한다. 이럴 경우는 이 공자인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7배 내지는 10배는 더 많아야 제대로 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력은 그렇게 썩 많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차 공세 때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러시아가 이제 3면에서 전부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그러나 며칠 안 가서 전부 다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컨대 보급선, 그 다음에 병참선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전투원들의 모랄, 이 사기 뭐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결국은 북부 전선에서 전부 퇴각하는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2차 공세, 동부 남부에서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4월 19일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닷새째인데, 그러나 서서히 이것이 이제 피로 증후군이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예비군도 예비대도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병력 규모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면서 푸틴이 그냥 공격 앞으로 일본도 이걸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공세는 이제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보급이나 무기 조달 이런 데서 이제 우위를 점령하는 측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 이제 앞으로 조건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형 무기나 무슨 병력을 파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흑해에서 예컨대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피격될 때 사실은 모스크바호의 어떤 정확한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이 다 줬다,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전부 미국도 이 전쟁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방 측, 나토 쪽에서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계속 중무기도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측이 훨씬 장기전으로 가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이제 빨리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여기서 이제 푸틴이 또 다른 오판을 해서 예컨대 화학무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핵무기 카드 이거를 만지작거린다든지 이럴 경우도 이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는 완전히 이제 세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는 어째 저럴까 할 정도로 이제 지원이 대단히 미흡했다 해서 국제사회가 실망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제 독일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걸 쭉 보면은 무슨 대공미사일, 대전차 로켓, 그 다음에 기관총, 그 다음에 벙커 파우스트 이런 것들 전부 했다. 벙커 파우스트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런 건데, 예컨대 이제 건물 이런데 콘크리트 장벽 이런 걸 뚫기 위해서 이제 대정차 무슨 뭐 이제 로켓포 같이 생긴 이거 똑같은 예 판서파우스트, 벙커파우스트 그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거를 그 이런 것들만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숄츠 수상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원칙적으로 우리 연방군 분데스피아 보위장부는 일단 우크라이나로 못 준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만약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전쟁 물자나 전쟁 장비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방사자 그런 것들이 만약 이제 나토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면은 자 방산업체 무기 공급할 때 이거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2억 5천만 유로에서 한 20억 유로의 어떤 이런 예비비를 지금 책정해 놨다. 이런 얘기를 숄츠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앞으로 중무기 이거를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아날레나 베아보크 외무장관이 실제로 가가지고 보면서 자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은 못 주고 또 역시 그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죠. 직접은 못 주고 대신 간접적으로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독일말 링타우슈 그러는데 자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돌려막기 하는 뭐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슬로베니아가 T-72 전차 이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대신 독일은 이 슬로베니아의 슈츠판차 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 이제 기계화 보병들이 쓰는 자 이거고 이제 전투 장갑차죠. 장갑차 이 전차 장갑차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랏판차 푹스 이거는 이제 보병 병력들 수송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두 개 이런 것들을 전부 준다. 슬로베니아한테. 대신 너들은 우크라이나한테 71을 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뭔 얘기가 있냐면 판처 하우비저 스파이타우전. 자, 이게 이제 자주 본데 아까 얘기대로. 자, 요것이 155mm 이제 그 주포가 달려있고, 자, 이것이 뭐 한 4, 50km 충분히 날아가고, 그 다음에, 10초에 뭐 3발씩 그 사격이 가능하고, 뭐 이게 대단히 그 좋은 장비인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 자주포라, 우리나라 그 K9하고 비슷한데, 성능은 이제 조금 낮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주는데, 자,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독일에서 지금 전부 만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네덜란드한테 팔았고, 그 네덜란드에서 이거를 15문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건 원칙적으로, 자, 이런 장비가 이제 분쟁 지역으로 가게 되면 독일 정부에 의해서 전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전부 다 이제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독일 정부가. 그래서 이와 같은 간접적으로 일단 하여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자, 이와 같은 그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에. 그래서 마리우폴이 지금 거의 이제 함락 직전이다 그 얘기를 드렸고, 거기서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는 그 해병대, 우크라이나 해병대. 자, 이분이 그 지휘관인데, 자, 이게 제르히볼리나, 자, 아조프슈탈 그 제철소에서 지금 현재 항전 중인데, 자, 이분이 이제 그 36 우크라이나 그 해병 그 여단 그 지휘관인데 이분이 이제 그 독일 정부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전 독일 국민들한테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 연방 대통령 발터 슈타인마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수상 올라프 숄츠 그 다음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아복 자, 이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는 자, 아주 큰 그 악을 우리가 그 완전히 그 중질시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이 지금 그 악의 무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옛날에 우리가 나치가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뷰즈의 자, 그 악의 그 무리고, 자,
자, 이런 것들 그러는데 그 악의 무리가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에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푸틴을 이제 이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 역사에 반드시 제대로 된, 정의의 편에서, 설 그런 찬스에 지금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는 이 패시즘,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스톱을 시켜야 되고, 그 패시즘이 전 세계를 상대로 모든 걸 다 불태우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파시즘을 완전히 이제 중단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russische Besatzungsstellen unserer Städte töten unsere Kinder, vergewaltigen unsere Frauen, verübten Völkermord an unserem Volk. 자, 얘기는 뭐냐면, 자, 러시아 이 점령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 많은 도시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살하고 있고, 우리의 또 여성들을 전부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있고, 그리고 인종 청소를 지금 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하고 있다. 그 얘기. 자, 그러면서 자,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하는 거는 얘들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거다. 이와 같은 만행을 중단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자, 여기다 Sie werden die Nächsten sein. Ganz Europa und zivilisierte Welt.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여러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바로 여러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타겟은 간스 유로파 전체 유럽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전부 그 시민사회,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악의 어떤 이런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자, 지금 현재 이 마리우폴, 완전히 점령한 마리우폴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이제 구호 손글을 뻗치는데, 얘들이 완전히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력으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를 잘 방어해 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어떤 상황이냐면, kein Wasser, keinen Strom, kein Gas, keine Medikamente und keine Lebensmittel. 자,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지금 있는 이 마리우폴 이 안에는 아소프슈탈 이 속에는 물도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스트롬, 이 전기도 없고 가스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의약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먹을 거라고는 이 생필품도 하나도 없다. 그런 지경이다 지금 현재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하실에 들어가면은, 자, 우리 사랑하는 부상당한 내 병사, 내 전우들이 지금 그 상처들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ie Artillerie, die Luftwaffe und sogar die Marine der Russen hören nicht einen Moment auf, uns zu bombardieren und zu beschießen. 그래서, 자, 러시아, 자, 포병들, 러시아 공군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해군들은 절대로 지금 한순간도 지금 중지를 안 한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폭격하고 그리고 사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씁니다. 그러면서 자 무슨 aber Mariupol kann noch gerettet werden. Die Welt muss endlich nie wieder sagen uns helfen.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마리우폴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전 세계는 지금 현재 한 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되냐면 니비더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전쟁. 자 전쟁 스톱하라. 이제 그 얘기를 전부 합창을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테시 garantieren Sie die sichere Evakuierung von Zivilisten und Militärs aus der belagerten Stadt. 얘기. 자, 그래서, 자, 강청하는데, 제발 좀 우리가 안전하게 이 지금 현재 아소프슈탈에서 지금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랑, 이런 것들을 민간인들 전부 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 군인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들을 제발 좀 마련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자, 그 자, 10만여 명의 지금 현재 시민들 그리고 약 수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 지금 제발 좀 우리 구해 주십시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악으로부터 어떤 이 세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의 축들은 이 악들은 우리 지구를 완전히 지금 현재 파괴시키고 있다. 그 얘기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델은 Sie jetzt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까 얘기했죠. 말로 떠들지 말고 공허하게 그런 메아리를 남길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번 주에 그 있었던 전환적인 그 한 거는, 독특한 거는 러시아가 여태까지 이제 도네츠하고 그 다음에 루간스크 두 개의 그 독립국을 이제 주권과 그 독립을 인정한다. 그걸 지난 2월 21일 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푸틴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공화국을 하나 더 만든다. 이 얘기. 지금 현재 캐르손.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인데 요 지역인데 자, 여기 지금 전부 러시아 그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민투표 통해서 제3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돈바스의 2개, 그 다음에 크림반도 바로 위에 여기 1개. 이래서 요 일대를 완전히 이제 전부 자, 공화국을 만들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제3공화국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말에는 이제 루간스크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 연방 편입 관련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건데 모든 이와 같은 이제 돈바스나 이런 모든 선거는 러시아가 개입된 모든 선거는 전부 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14년 그 당시에도 전부 그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패터스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내내 여러 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여전히 그 친러 성향의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여태까지의 그 과거 전력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어떤 안보 이슈들이 있었는가. 자, 핵무기, 그 다음에 오히려 마이단 시위 문제, 그 다음에 돈바스 문제, 그 다음에 민스크 협정, 그 다음에 2019년, 20년 그 이후로 주로 지금 요번 2월 24일 터지기 전까지 이제 안보 현안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년도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91년 8월 달에 8월 21일, 23일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 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소련 내 그 쿠데타가 있었고 이제 그 반동주의자들은 쿠데타가 있었는데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소련 공화국들은 야, 우리 독립하겠다 이제 전부 팔을 걷어붙였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자, 와이나 우리도 독립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월 1일 날 그 당시에 이제 국민 투표를 했는데 92.3% 주민들의 그 오케이 사인으로 전부 우크라이나 독립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네츠크나 루간스크 그다음 지금 자치공화국 지금 현재 무슨 전부 러시아로 편입되겠다 하면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민투표에서는 무려 83%로 독립을 지지했었다. 또 크림반도 대부분이 러시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4%가 그 당시에 독립하자 여기에 전부 지지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크라이나 독립 관련해서는 주로 그 서쪽에 있는 아주 깨국심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주력이었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 동부 지역, 이쪽 주민들도 약 80% 가까이가 독립을 지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 선언을 했더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 마지막 고바초프는 소련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든 그런 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15개 공화국 가운데 자, 요 잔잔한 얘들이 독립하겠다는 그런 대로 그렇다고 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가 이 비중은 사실은 구소련에서 대단히 컸다 이 말이죠. 뭐 물론 덩치도 크고 영토도 넓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들이 독립한다 하니까 그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월달에 91년 10월달에 고바초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함께 새로운 러시아 연합에 동참하자 이런 그 부탁을 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얘기는 자 페레야슬랍을 이 저 동맹을 우리가 저 구축을 하자. 그 얘기는 이제 1654년도에 페레슬랍을 이 저 협정을 맺으면서 그 당시 크멜니츠키 그러니까 이 코카소스 그 당시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던 그런 그 지도자 이름이 크멜니츠키인데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그 이제 드네프르강 서부 영토 이거를 러시아 제국에다가 주면서 자 이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한 몸이다 이제 이런 그 인식을 순수 러시아인한테 심어주기 충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654년. 그래서 300년 뒤에 1954년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시초프가 이 크림반도를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한테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주년을 지금 이제 이게 저 페레야슬랍 이 저 협정 체결 300주년 그 기념 행사에서 야 너들 가져 해가지고 이 크림반도를 띄어다가 우크라이나를 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자, 우리 곁을 떠나지 말고 같이 그 러시아 그 동맹 이걸 대국 연합 여기에 지금 동참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자, 러시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그런 그 꿈이 이제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 직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 이렇게 보면은 자, 군사적으로는 이제 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적이 아니니까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나 내부적으로 나온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그 문제들이 이제 끄는 것이 더 시급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80%가 우크라이나이고 20%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어디 이 두 그 민족 간의 어떤 이런 통합 이런 데 대한 그 준비는 좀 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컨센서스 이런들 그 이루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쿠츠마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크랍축 이 사람이 이제 1대 대통령인데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쿠츠마 대통령이 이제 친러 성향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단히 그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그다음에 아직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구소련에 대한 이 향수, 노스탈지아가 전 국토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의회도 또 완전히 그 좌파 이제 그 세력들이 러시아 추종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 이런 거 하는데도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을 취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그러니까 자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구 인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 friendship with all policy 그러면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전략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금방 뛰쳐나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 형제국 비슷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가 지향해야 될 그런 그 목표는 서구 진영에 편입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그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당장은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자, 이때 이런 의미에서 유럽하고 여기서 유럽은 이제 서구 유럽을 얘기하는 거고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균형을 잘 그 유지하면서 이제 그 ambivalence
ambivalence 하면서 이제 equidistance 폴리틱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CIS하고도 협력을 잘 하고 CIS 구소련 이후에 이제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해가지고 CIS 국가들하고도 협력을 잘 하고 그다음에 유럽 내 통합 이런 것도 추이를 잘 봐가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가면서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노선을 그걸 했다는 거죠.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제 서구 미국과 한 축, 그다음에 구소련 다른 축 이런 식으로 쭉 해왔다는. 그럼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중립화한다. 어느 한쪽에도 치중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 한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90년대 내내 우크라이나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화, neutrality, 그다음 non-alignment, 비동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90년도, 9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주권 선언, 무슨 독립 선언 이런 걸 했는데 이 컨셉 안에 전부 다 이런 가치들이 녹아났다. 그러면 중립 비동맹. 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토 가입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전력, 그 다음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로 이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국제사로부터 이제 고립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국가는 뜨라면 역시 폴란드하고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대단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또 폴란드도 여러 가지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서방 쪽으로 끌기 위해서 계속 물밑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이제 지난 영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때는 이제 러시아하고 서방 진영 간에 이제 전략적인 그런 파트너 관계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관계가 긴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토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그룬 악트 해서 기본 협정을 체결해서 근데 둘이 어떻게 협력을 할 건가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나토하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도 이렇게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차타 헌장 이런 것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서방진영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냥 덩달아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진영 관계도 개선이 됐다. 그러면서 나토에 관련된 인식도 변화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폴란드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97년 7월 달에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파트너 현장 이것이 이제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파트너십 포 피스에서 앞으로 이제 훈련할 때 여러 가지로 군사 훈련할 때 이제 서로 협력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체결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폴란드가 지지해줘서 유럽 이사회 회원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나토 EU 관계, OSCE 관계도 이제 점점 좋아졌다. 서서히 서방 진영을 위해서 97년 이래로 한 발씩 계속 가까워져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경제 의존성도 점점 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럽의 큰 틀에서 이제 유혹에서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데일리 기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 그 다음에 나토 관계, 요 세 개의 관계가 지금, 서로 역학적인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토 동구 확대, 이거는 유럽 안전 위협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지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나토 가입하면 이건 우리한테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그런 기구가 아니고 유럽 대륙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가 나토 그 사이에서 충분히 교량 역할을 잘 하면서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이런 친유럽화 되는데 이런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나토하고 러시아 관계가 이제 악화된다. 지금처럼
그렇게 될 경우 이것은 우크라이나 외교 안보에 대단히 큰 위험한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독립 이후에, 자, 구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을 했고, 독립 이후에, 자, 구소련 당시에 배비했던 많은 핵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얘기는, 자, 오늘 이와 같은 그 사달을 당한 그 현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그럼 자, 그 당시 그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한테 안 주고 계속 홀딩하고 있었으면 과연 푸틴이 칠 수 있었겠는가? 자, 이 얘기를 지금 국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치적인 그런 흐름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자, 이거 주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 소련 당시에 이제 그 핵무기 배비 공화국이 아까 얘기했던 자, 러시아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있었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네 나라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핵무기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핵무기 배비실 때 보면은 자, 그 미국과 그 러시아 다음으로 제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ICBM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 저 비행장에 그 핵폭탄도 있었고, 자, 이렇게 전부 있었고, 그래서 약 한 1830의 전략 핵탄두가 있었고, 스프랑케바, 울헤츠,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3,000여 개의 그 전술 핵무기, 자, 이게 Tactical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무려, 자, 이와 같이 한 4,800여 개 그런 그 핵탄두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이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이제 크랍축 이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를 결정했는데, 자, 그 당시 일반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자, 동서냉전이 끝났다는 뭐 적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는데 뭔가 좀 이 산뜻한 얼굴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저분하게 무슨 뭐 핵무기 보유고 막 이런 걸로 우리 저 얼굴을 더럽힐 수가 없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우리는 이거 자 러시아한테 전부 돌려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NPT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타트 원 이거 원래 미소 간에 하는 건데 자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 이제 협정도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4개 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예컨대 이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하고 전부 다 또 협정을 맺고 비준을 또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까지 전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그 당시 그 외교적인 과제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아예 국제사회로부터 뭐 괜히 고립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전부 돌려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비핵 보유국 신분으로 우리가 NPT에 가입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그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보유국들이 실제적으로 자, 핵 보유국들이 자, 이거 이제 계속 그 이 세 나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 핵무기 포기 관련해서 이제 그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이라는 건데 1994년 12월 5일 날 부다페스트 그 당시에 CSE 그 정상회담 때 이제 전부 체결을 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 나라는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러시아, 영국이다. 자, 이 세 나라는 뭘 합의를 했냐 하면은, 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 핵무기를 만약 얘들이 포기를 할 경우에 우리는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정치, 경제 독립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득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96년까지는 반드시 전부 러시아로 돌려줘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다페스트 메모란덤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절대로 하여튼 이 세 나라를 상대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만약 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유엔을 동원해서 뭐 도와주고 뭐 하여튼 화려한 말들은 여기 전부 다 써놨는데 그러나
나중에 얘기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이 공허한 그런 그 어떤 협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부다페스트 메모란데 이거는 자 NPT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TBT 이 서명 비준을 반드시 전제 조건이었다.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자 이게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국제협력과장을 하다 왔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있는 그 국제기구인데 자 여기에 가입하려면은 반드시 핵무기 이런 과거 전력, 이력서 이런 것들 전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가 그런 액션을 취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법 구성을 갖기 위해서 자 유엔에다 기탁도 하고 예컨대 또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그 중국도 별도로 우크라이나하고 안전보장관에서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6년 6월 1일 날 이제 마지막 핵탄두를 전부 다 러시아에다 양도를 하고 그 당시 대통령 쿠츠마는 2일 날 다음 날 뭔 얘기하면 자 핵부재선언 우리 우크라이나는 일체 이제 단 한 발의 핵무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틀 뒤에 자 6월 4일 날 3국 국방장관 이제 페리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세 명 3국 국방장관은 그 예전에 그 핵 미사일이 된 미사일 그 사일로 거기에 가서 이제 해바라기를 전부 심었다 이러냐. 이 해바라기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뭐 그런 그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핵 군축을 얘기한다. 그런 상징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심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계속 그 악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쟁도 막 생기고 자 이러면서 그 당시, 그때마다 우크라이나, 야, 그럼 그 당시에 그 지금 부다페스트 협정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뭐 따지고 싶은데, 자, 이거 완전 위반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또 2005년도 6월 달에 이제 러시아하고 가스 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14년에 크림반도 위기도 있었고, 자, 이럴 때 가서 도대체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왜 저걸 했던가, 이거 완전 약속 위반 아닌가, 국제사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건 벌써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부다페스트 메모란덤 이거 어긴 거는 우리가 어긴 게 아니고 자 EU하고 미국이 어긴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14년도에 자 오히려 마이단 플라츠 여기서 시위를 하는데 그 당시 그 대통령이 누구지? 자 야누코비치다. 야누코비치한테 누가 반기를 들었지? 누가 뒤에서 사주를 했지? 전부 서방 측이 사주를 했다. 대통령한테 이제 굿됐다 하라고 전부 다 부추기고 너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달이 났기 때문에 자 너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본질을 지금 보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서방 측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그런 필요성도 있고 물론 그 독립국가를 자, 반드시 이거는 침공한 거니까 이건 100% 러시아 잘못이다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자, 이게 누가 잘못인가 부다페스트를 누가 위반했는가 예컨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자, 어떤 것들이 얽혀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균형 감각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 평가는 자, 이거 자, 강대국들이 야, 너들 안전 보장한다. 이거는 전부 이 종이짝에 나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우리 국제사회한테 주는 평가는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핵 보유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 핵무기를 잠깐 여기다 배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억제로 사용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핵무기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안보를 담보한다. 이런 교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정 그냥 페이퍼 속으로 막 계속 무슨 미사역으로 자 너들 예컨대 누가 위협받으면 유엔 안보리를 동원해서 전부 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크게 그 시급을 했던 그 우크라이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작년 4월 15일 날 자 그 주도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우리 나토에 빨리 가입 안 시키면은 자 만약 우리가 저 가입이 안 될 경우에 자 우리는 러시아 위협 때문에 도대체가 못 살겠다. 핵 개발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 계속 그 이번 저 전쟁 초반부터 자, 이거 제 핵 운용 부대 전부 스탠바이를 걸어놓고 이 푸틴이 그렇게 했는데 자, 이 관련해서 러시아 이제 저 어떤 그 러시아 몇 발 정도가 있는지 또 어떤 뭐 핵교리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얘기고 자, 완전히 자,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그 위협을 당했을 경우에 자, 이때 우리가 쓴다 뭐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이제 푸틴이 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이제 디크리 발표하면서 러시아 우리의 핵전력은 디펜스 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전적으로 억지 수준이다. 누가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배배하고 있는 거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4,477개 그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당장 쓸 수 있는 건 한 1,588개 정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안보 상황 전개 이문들 칼자키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들 5.15 마이단 시위다. 자, 이 얘기는 2014년 11월 달에 자, 키예프 그 마이단 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압력에 굴복하면서 EU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자, 유대 협정 이거를 전부 맺어놨는데 여기 사인을 했는데 이 서명 자체를 거부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자, 이거는 앞으로 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정식 그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 중에 일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서명을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야누코비치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노한 그 친서방 그 대부분의 그 많은 그 시민들이 자 길거리에 나와 정부 퇴진 요구를 외치면서 자 이것이 이제 대규모 그 시위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Revolution of Dignity 해서 자 혁명으로 이어졌다. 자 그 얘기. 그러면서 자 이것은 2014년도는 이제 완전히 거의 그냥 그 무장 그 군인들 수준으로 서로 그 정부군과 이제 총격전도 벌이고 화염병도 던지고 해서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면서 무려 100여 명의 이제 전부 사망을 한 그런 출혈 사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양 진영 간에 이제 타결 협정을 했는데 자, 여기 따르면 앞으로 이제 개헌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도 하고 이제 야누코비치는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요. 탈출했고 러시아로. 그 다음에 조기 대선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도화선이 돼서 자, 여기서 가장 시위에 이제 분노한 측이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야누코비치 뒤에서 전부 조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선거도 조작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부 숙보되고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크림 먹자. 이래서 이제 완전히 크림 합병하고 돈바스 내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뒤에서 전부 다 이제 사주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돈바스 내전 이것도 이제 4월 7일 날 14년 4월 7일 날 친러 그 반군이 자 이게 저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도네스크 그 루안스크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 치안기관을 점령을 하고 4월 7일 날은 도네츠크가 4월 27일은 그 루안스크가 자 이 전부 우리 자치공화국인데 독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불법적으로 국민투표를 전부 실시해 가지고 자 이거 전부 오케이 했다 이렇게 전부 이제 나오고 그러나 이 두 개의 그 공화국을 자 얘들이 독립국가다 인정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푸틴이 지난 2월 21일 날 자 이 우크라이나 치기 3일 전에 이제 전부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는 친러 반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규모 충돌이 있었고, 자, 이러면서 무려 13,0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80만 명이 그 전부 피난을 가는 막 그런 유혈 사태가 있었다. 2014년도. 그게 이른바 이제 돈바스 그 갈등이다. 이런 얘기죠. 내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민스크 협정 1하고 2다. 1차 민스크 협정, 2차 민스크 협정. 자, 1차는 9월 5일 날, 2차는 그 이듬해 2월 달에 이제 전부 협정을 맺었는데 자, 2차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앙겔라 메켈도 있고 프랑스어도 홀랑, 자, 올랑 그 수상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도 있고 자, 이렇게 전부 모여서 여러 개 그 합의도 하면서 앞으로 이 돈바스 그 내전 이거를 이제 치유하겠다 하면서 각종 무슨 비무장지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중무기 저 이런 거 철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저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이 저 민스크 협정 1, 2 전부 다 하나도 안 지켜지고 이것도 전부 백지장으로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오겠냐 그 얘기를 이제 또 서로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방 진영에서 얘기는 푸틴이 야 너들이 그 돈바스 공화국이 독립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인정했고 그러면서 민스크 협정을 파기했고 그 다음에 자 잘 나가다가 2014년 이후에 완전히 너들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모든 사태 뒤에서 전부 조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푸틴은 자 얘기가 이거 완전히 지금 유럽에서 이건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새 판을 깔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 서방이 이런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 자 이런 것들은 인정을 못한다 이제 그렇게 푸틴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러시아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 13개 2차 민스크에서 이제 13개 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합의를 했는데 그 13개 항 가운데 11번째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자, 돈바스 공화국의 이 특수성. 자, 이거를 고려를 해서 2015년 연말까지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개정된 헌법 속에는 이 두 개의 공화국의 어떤 이런 특수성, 그러면서 이 두 개 공화국에 대한 어떤 이제 주권을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당시에 자, 이게 무슨 뭐 포로셴코 이 사람은 자, 겁이 나서 못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걸 만들었다면 이제 완전히 자, 이 전부 돈바스 지역 이거를 전부 영토를 빼앗긴 역적이 되는데 그런 거 하려고 이제 감히 엄두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측 얘기는 자 너들이 지금 현재 그런 걸 만들어서 제대로 이 두 개 공화국에 대해서 주권을 자 뭐 인정을 하고 뭐 이랬으면은 이런 사달이 안 났을 텐데 너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렇다 또 이렇게 푸틴 쪽에서는 얘기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림반도 합병인데, 자, 러시아. 그래서, 자, 이쪽 저쪽 전부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서 푸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2월 22일, 23일 날, 자, 군대에다 대고, 크림반도 이거를 반드시, 자, 전부 먹자, 우리가. 국민 들어가. 그렇게 이제 전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주민투표를 해서 95.5%가 이제 편입을 했다. 이 결과도 전부 조작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물론 뭐 러시아 저 주민들이 많이 살지만 이 정도 그 높은 이게 전부 조작이라고 이제 서방 측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크림반도 합병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그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조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위배한 거다. 이제 그 아까 부다페스트 협정도 위배했고 그 다음에 헬싱키 파넬레 75년 그 다음에 차타판 페레스 1990년 그 다음에 나토 러시아 그 기본협정 이런 거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우호협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크림반도 합병한 거는 이게 좀 문제가 다 위배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크림반도는 그냥 객관적으로 자 국제법적으로 볼 때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가 맞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제법적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침공 직전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상 발전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2021년 4월 달에 벌써 러시아 군의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전부 배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위협을 느낀 젤렌스키 대통령은 4월 달에 바이든하고 나토에다, 야, 우리 빨리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세스 좀 빨리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작년 7월 달에 푸틴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뭐란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통일국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단 한 번도 고유민족인 그런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 대부분은 우리 러시아가 준, 그런 선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논문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국가 실체는 사실은 이 볼셰비키나 아니면 레닌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억지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그 산물이다. 콘스프로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현재 정부는 서방 공무로 조정되는 꼭두각시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돈바스 주민 60만 명한테 전부 러시아 이제 당국이 어떤 이런 국적이나 여권을 전부 발급을 하고, 너들은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모두 17만 5천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다 전부 집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외교전으로 슬쩍 한번 떠보는 것이 올 1월 1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크렘린 그 대변인이, 야, 우리가 나토한테 이제 안전 보장해달라, 문서로 보호해달라, 이렇게 전부 시그널을 보냈는데, 만약 나토가 여기에 답변을 안 줄 경우는 뭔가 우리는 보복 조치를 감행하겠다. 보복 조치. 그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데 이제 치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미국 나토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그 인정을 안 했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서방 진영에서는 야, 얘들이 칠라 그러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 그 채널로 전부 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정황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토 내 그 동맹국들에서 이제 병력도 증강하고, 그 다음에 무기 뭐 이런 것들 추가로 공급하고 그런 활동을 올 1월 달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 2월 달에는 이제 거의 이 침공이 임박하다 바로 이제 한 10일 전부터는 보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자국민들 전부 철수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이제 미국하고 나토가 동구 병력을 전부 증강을 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2월 19일 날은 이제 돈바스의 그 총동원령을 이제 하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바로 치기 직전에 벨라루스하고 연합과 군사 기동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박해서 바로 이제 침공 5일 전에 젤렌스키는 서방청에 대해서 이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들은 맨날 말만 한다. 행동은 전혀 안 한다. 도대체가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히테 운터슈트 슈타트 레레 보아타 그 얘기. 괜히 공허한 그런 텅 빈 그런 말만 쏟아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21일 날, 공세, 침공 3일 전에 푸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유공화국 이 독립주권 전부 인정하면서 원조 조약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 동쪽 이쪽 돈바스는 다 우리 거다 하면서 이제 얘들이 우리를 지금 도움을 신청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쪽에 전부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제 핵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인 인종 청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다. 공격 앞으로, 진입. 이렇게 이제 푸틴이 전부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 EU는 푸틴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전부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내리면서 루블화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월 22일 날 바로 이제 침공 이틀 전에 푸틴은 자 뭐라고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 가입하면 안 된다. 또 너들은 서방 측으로부터 받은 무기 이런 걸 절대 쓰면 안 된다.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제 공갈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바로 전날 23일 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자 앞으로 한 달간 비상계엄을 선포. 이건 물론 연장이 됐습니다만은 총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전부 철수 명령을 내리고 모든 공항을 폐쇄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자 이게 푸틴은 드디어 이제 쳤다 이런 얘기죠. 침공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제 그 여태까지 쭉 이제 8주가 넘었는데 각 중앙별로 어떤 그 군사 작전들이 소개가 되고 그 또 전황들이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그 군사 작전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이 저 전투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모든 그 우리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평안한 그런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자 푸틴은 하루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퇴각하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영상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Boden, von Norden, von Süden, von allen Seiten sind sie eingedrungen. Alle Bürger, die dazu bereit sind, sollen sich melden. Wer bereit ist, sein Land mit Waffen in den Händen zu verteidigen, der wird...